대한민국 최초로 웨딩 창업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미스터 싱싱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웨딩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업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창업들을 생각하시죠? 보통 치킨집, 그 다음에 뭐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 카페, 가장 많이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들이 이런 아이템들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웨딩 사업 어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말만 일하고 한 1000만 원씩 버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절대 믿지는 않죠. 아니, 어떻게 주말만 일하고 1000만 원씩 버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왜 주말만 일하고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업이 웨딩 창업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카페를 차렸다고 초대를 한다, 오픈식에 초대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축하를 해주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커피숍 너무 힘들다, 너무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웨딩 창업 어떠냐고 또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 쭉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 내 친구 말고도 왜 주변에 이거는 관심을 안 가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왜 관심을 안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창업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웨딩 창업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하고 계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집, 그 다음에 식당, 이런 쪽의 사업을 했을 때와 웨딩 창업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그런 비교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 드릴 사업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식당,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추천해 드릴 하우스 웨딩 또는 스몰 웨딩 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킨집 주변에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치킨집을 창업을 했을 때는 돈을 얼마나 벌까? 네, 그래서 주변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자니 조금 그건 좀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유튜버 분들 중에 실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치킨집 창업을 하셔서 자기 수익을 공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의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해서, 물론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 손익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우선은 월 매출은 한 2,400 정도에서 2,500, 뭐 이 정도 봤을 때 월 고정 지출이 이렇게 쭉 나오죠. 1,800, 거의 1,900 가까이 고정 지출이 나오네요.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본사에 주는 비용, 뭐 로열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내려받는 식자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그리고 의외로 식용유 비용이 거의 100만원 또 120만원 돈 나온 거, 이렇게 많이, 아무래도 많이 튀겨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 광고 비용도 꽤 많이 나갑니다. 80만원 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음료, 주류, 뭐 관리비, 가스비, 배달 대행비도 뭐 거의 뭐 30만원 돈 나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2,500 정도의 매출이 올랐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주 치킨집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약 550만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 비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 분들께서 공개했던 수익 손익계산한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이 창업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식당이죠. 네, 우리나라의 식당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집권 한 개씩 있죠. 네. 앞으로 또 사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도 너무 힘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식당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마찬가지로 유튜버 분들께서 공개한 그런 그 식당 손익계산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네,
여기는 좀 식당 매출이 한 2,800 정도 오르는 식당이었어요. 보시면 치킨집하고 조금 틀리게 본사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월세나 식자재가 거의 1,200 정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각 의외로 가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50만 원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 67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뭐 서브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고정 직원 이외에도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 알바생들도 비용이 꽤 많이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달 대행, 어플, 뭐 광고비, 뭐 기타 등등 해서 월 지출이 2,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월 순수익이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버시는 것 같아요.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치킨집과 식당의 월 매출이 2,500에서 2,800인데 순수익이 55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비용들이 있죠. 뭐냐? 카드 수수료가 있고요. 세금, 그 다음에 본인이 쓰는 개인 경비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요런 것들은 지금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550이면 실제 수입은 500 미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웨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많이 소개해드릴 사업이 이 하우스 웨딩홀이라는 이런 사업인데요. 자, 하우스 웨딩홀은 한마디로 소규모의 웨딩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 K라는 하우스 웨딩홀 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 밑에 주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어쨌든 하우스 웨딩홀은 이건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월 매출 총액이 하우스 웨딩홀 같은 경우는 2,350만 원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근데 보시면 임대료는 뭐 한 350 정도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300 중에 거래처에 줘야 될 돈들이 있어요. 뭐 드레스샵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 근데 인건비는 제로로 나와 있죠. 네. 자, 왜 제로인지 좀 이따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보조인건비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는 비용 들어갈 거고, 뭐 잡비, 식비, 광고비, 공과금 해서 월 지출이 1,195만 원 정도. 아까보다 어떤가요, 여러분? 고정 지출이 확 줄었죠. 네. 매출은 비슷한데 고정 지출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월 순수익이 거의 50%가 넘죠. 네. 그래서 이 하우스 웨딩이라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실제 하우스 웨딩을 운영하는 분들 인터뷰라든가 경험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웨딩 사업은 수익률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창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2019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통을 지금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그 자영업의 아이템들은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자영업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우스 웨딩홀의 분석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일반 자영업의 아이템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정도? 요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하우스 웨딩홀 같은 경우는 어땠죠? 아까 50에서 60%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도 적은데 정말 심각한 거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동종업계가 경쟁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하우스 웨딩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은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매니아층들이 몰린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13시간이면 잠을 몇 시간 잘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하우스 웨딩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6시간? 7시간? 그 이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근무 시간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자, 일반 자영업의 장사 형태는 박리담회형이죠.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핸디캡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수익도 적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우스 웨딩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매출 자체 크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하면서 매출이 크게 오르는 이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휴일이나 휴가를 보면 놀랍게도 이것도 거의 1년 12달을 안 쉬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거의 못 쉬고 연중무휴로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너무 주변에 상권이 경쟁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쉬었을 때 그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경쟁사 쪽으로, 경쟁 가게로 다 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노이로제들 때문에 더 쉴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웨딩 사업은 어떻습니까? 1년에 4달이라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비수기 때는 푹 쉬면서 시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일에도 주말에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4달이라는 휴가가 주어지고 또 평일도 거의 일이 없는 주말만 근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건비의 의존도.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인건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600, 700씩 하고 뭐 1,000만 원씩 육박하는 이런 그 인건비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분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하우스 웨딩홀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인건비가 제로라고 아까 나왔죠. 네. 보통 지금 하우스 웨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장님 혼자, 그 다음에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월급을 주고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평일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생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고정적인 인력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간에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중요하죠.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인테리어도 좀 뭐 낙후될 수도 있고. 근데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재투자나 저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수익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해도 재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우스 웨딩 같은 경우는 연에 뭐 5천에서 1억 정도는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도 가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저축하기도 힘든데 투자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하우스 웨딩홀 같은 경우는 1년, 2년 안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자영업과 하우스 웨딩을 제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웨딩 창업은 정말 매력적인 창업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께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창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윤택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자유로움과 경제적인 윤택함을 주는 도구, 저는 그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창업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냥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웨딩 창업,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들, 맞는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하우스 웨딩을 비교를 해드렸지만 더 많은 창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재미있는 웨딩 사업을 꼭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려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그런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미스터 심승남이